안녕하세요. 사연책 갈피 김인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낡고 누런 잠바를 입은 노인이 번화가 중심에 자리한 화려한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KB 프라임뱅크라는 금빛 간판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장상필은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잠시 건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후, 장상필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은행문을 열었다. 시골에서 평생을 보낸 그에게 이런 고급스러운 공간은 낯설기만 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린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다. 장상필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은행 안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한쪽에는 VIP 전용이라는 금빛 명패가 붙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잘 차려입은 남녀들이 앉아 있었고 은행원들이 정중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장상필이 조심스럽게 VIP 구역으로 다가가자 20대 후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 은행원이 그를 발견했다. 유미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다른 고객들과는 다른 낡은 잠바에 거친 손을 가진 이 노인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저기요, 일반 창구는 오른쪽입니다. 여기는 VIP 전용이에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친절함보다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장상필은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피로한 눈빛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다. 나 여기 소개받고 왔는데요. 이 계좌 좀 상담받으려고 합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유미는 그 메모지를 자세히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장상필의 낡은 잠바와 거칠게 갈라진 손, 그리고 바랜 가죽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만요. 유미는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곧장 지점장실로 향했다. 박 계장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고개를 들었다. 지점장님, VIP 구역에 좀 애매한 분이 오셨어요. 일반 창구로 안내해도 될까요? 박 계장은 안경을 추어 올리며 유리창 너머로 장상필을 바라보았다. 그냥 거기서 응대하지 말고 내가 직접 얘기해 볼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나오자 장상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어렸지만 분노나 당혹감은 없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안녕하세요, 고객님. 박 계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 톤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묻어났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장상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본사에서 추천받아서 왔는데 자산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소개해 주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 계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장상필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냈다. 그것은 KB 프라임뱅크 최 이사의 명함이었다. 그러나 박 계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아, 최 이사님이요. 그런데 고객님, 저희 VIP 서비스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께만 제공돼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께 맞는 창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상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에는 8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상필 씨, 잠시만요.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장상필은 이미 은행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유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 은행의 VIP존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낡은 옷을 입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길을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VIP 서비스를 받으려는 욕심에 온 사람들이었다. 우리 은행 이미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히 걸러내야 해요. 박 계장이 유미에게 말했다. 요즘엔 VIP라는 말만 듣고 아무나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야.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장상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다. 유미는 잠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곧 그것을 지워버렸다. 이것은 그저 업무일 뿐이었다. 은행 로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고급스러운 음악이 흐르고 직원들은 우아한 미소로 고객들을 맞이했다. 세상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은행 전화벨이 울렸다. 유미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KB 프라임뱅크 강남 지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강남 지점이죠? 본부 최 이사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유미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본부 최 이사는 전국 VIP 고객 관리를 총괄하는 임원이었다. 네, 최 이사님. 무슨 일이신지요? 지금 본부장님 VIP 고객 한 분이 귀지점 방문하셨답니다. 혹시 장상필 어르신 못 보셨습니까?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장상필 고객님이요? 네, 80세 정도 되신 어르신입니다. 오늘 자산관리 상담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본부에서 출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직접 모시고 갈 예정이었는데 어르신께서 먼저 가보겠다고 하셔서 유미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시선이 지점 장실로 향했다. 박 계장도 이 말을 들어야 했다. 잠시만요. 지점장님께 바꿔드리겠습니다. 박 계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네, 장상필 고객님이요? 아, 네. 방금 전에. 아니,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계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유미 씨, 방금 내보낸 그분이 장상필 회장님이었어요. 우리나라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인 상필건설 회장님이시라고. 유미의 눈이 커졌다. 상필건설요? 그 재벌 그룹 회장님이? 네, 그분은 우리 은행 최상위 VIP 고객이세요. 자산이 3천억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박 계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이사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분인데 큰일 났네요. 유미는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다. 자신이 방금 전에 무례하게 내쫓은 그 초라한 노인이 3천억 자산가라니. 그녀는 믿기지 않았다. 빨리 나가서 찾아봐요. 아직 멀리 안 가셨을지도 모르니까. 박 계장이 소리쳤다. 유미는 정신을 차리고 뛰쳐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장상필의 실망한 표정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제 와서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은행 밖으로 나온 유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장상필은 멀리 가지 않고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상필 회장님. 유미가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장상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약간의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괜찮소? 난 그냥 상담 좀 받으러 왔을 뿐이요.
유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뺨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녀를 덮쳤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를 했습니다. 다시 들어와 주시겠어요? 지점장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세요. 장상필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위험이 있었다. 그럼 가보겠소. 둘이 함께 은행으로 돌아오는 길, 유미는 차마 장상필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박 계장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로비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장상필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박 계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상필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소?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때 은행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곧장 장상필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장상필 회장님, 본부에서 온 최 이사입니다. 이렇게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제가 직접 모시려고 했는데 회장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하셔서. 장상필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소? 나도 이렇게 입고 오면 몰라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소.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지. 최 이사의 시선이 유미와 박 계장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질책이 담겨 있었지만 장상필 앞에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회장님, 저희가 준비한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 이사가 정중히 말했다. 장상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은행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유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다. 불과 30분 전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그 노인이 이제는 전 직원이 존경을 표하는 인물로 변해 있었다. VIP 룸은 은행 안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특별 공간이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방음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장상필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최 이사가 물었다. 아니요, 괜찮소. 그냥 상담부터 시작합시다. 장상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묻어 있었다. 유미는 최 이사의 지시로 VIP 룸에 함께 들어왔다. 그녀는 노트북을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꺼내 놓았지만 손이 계속 떨려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장상필은 낡은 가죽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거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유미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였다.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에 위치한 대형 빌딩들의 소유권이 모두 장상필 명의로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서류는 주식 보유 현황이었다. 상필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의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다. 세 번째 서류는 은행 계좌 내역이었다. 유미의 눈이 커졌다. 계좌 잔고에 적힌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하나의 계좌에만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계좌가 여러 개였다. 총 얼마나?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상필이 담담하게 말했다. 대략 3천억 정도 될 거요. 정확한 금액은 나도 잘 모르오. 요즘엔 주식 가치가 자주 변하니까. 유미의 손이 덜덜 떨렸다. 3천억. 그녀가 평생 모아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이 바로 그녀가 무례하게 대했던 이 소박한 노인이었다. 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는 저희 은행의 최고 VIP 고객이십니다. 개인 자산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시죠. 박 계장은 방 한쪽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판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고 있었다. 장상필은 마치 그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을 저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쓸 수 있을지 상담받고 싶어서요. 최 이사가 관심을 보였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다 보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상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3천억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니. 그녀는 장상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소. 장상필이 덧붙였다. 최 이사는 전문적인 조언을 시작했고 유미는 필요한 정보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다. 상담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유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장상필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말해보시오. 유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근데 왜 그렇게 오셨어요? 이런 옷을 입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장상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은 옷이나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요. 그는 자신의 낡은 잠바를 바라보았다. 이 옷은 내가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입던 것이요. 지금도 가끔 입으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는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엔 내 돈이 머물 수 없어서요.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상필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오. 최 이사가 끼어들었다. 회장님께서는 항상 검소하게 사시는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거액의 기부도 항상 익명으로 하시고요. 장상필은 손사래를 쳤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시오.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 하는 거요. 상담이 끝나고 장상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미와 박 계장, 그리고 은행 직원들은 모두 공손히 인사를 했다. 장상필은 자신의 낡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소박했지만 이제 유미의 눈에는 그 소박함 속에 담긴 위험이 보였다. 유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장상필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엔 내 돈이 머물 수 없어서요. 그 말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철학을 담고 있었다. 이틀 후 KB프라임뱅크 강남 지점에 본부 감사팀이 방문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5명의 감사팀원들이 조용히 은행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특히 VIP 고객 응대 매뉴얼과 실제 응대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유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다. 오후가 되자 감사팀장이 지점 전체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최근 발생한 VIP 고객 응대 관련 문제에 대해 본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특히 장상필 회장님과 같은 최우수 고객에 대한 무례한 대응은 은행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박 계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박 계장은 오늘부로 지점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감사팀장이 발표했다. 그리고 유미 씨는 징계성 인사 발령을 받아 교육센터에서 고객 응대 교육을 재이수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유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결과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회의가 끝나고 유미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소지품을 상자에 담으며 지난 사흘간의 일을 떠올렸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편협한 시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유미 씨,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최 이사가 그녀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네, 이사님. 장상필 회장님께서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최 이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유미 씨에게 눈물을 흘리며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당신이 아니라 그 태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실수에는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경험을 통해 배우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장상필. 유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거의 들리지 않았다. 최 이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장상필 회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분은 당신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경험이 당신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죠.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품격은 비싼 옷이나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교육센터에서 잘 배우고 돌아오세요. 당신은 똑똑한 직원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 더 성장할 거예요. 최 이사의 말은 격려로 들렸다. 유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은행을 나섰다. 이제 그녀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유미는 교육센터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날, KB 프라임뱅크 강남 지점의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들어섰다. 이번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장상필이었다. 은행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장상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은행 구석에 있는 한 직원에게 향했다. 유미였다. 그녀는 이제 일반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새로운 지점장이 장상필을 맞이했다.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상필은 잠시 멈춰서서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왔소. 저 직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점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미 씨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소. 유미는 장상필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긴장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유미가 공손히 인사했다. 잘 지냈소? 장상필의 눈빛은 따뜻했다.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육을 마치고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장상필은 빙그레 웃었다. 다행이군. 내가 오늘 온 이유는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서요. 유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최근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지. 장상필이 설명했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유미의 눈이 커졌다.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상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배웠다면 이제 그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가 됐다고 생각하오. 재단에서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유미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걱정 마시오. 나는 당신의 실수가 아니라 그 후의 태도를 보고 판단했소. 장상필이 덧붙였다. 사람은 실수보다도 그 후회가 중요하니까.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장상필은 손을 내밀었다. 함께 좋은 일을 해보자고요. 유미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따뜻했다. 그 손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다. 은행을 나서는 장상필과 유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른 직원들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외모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내면을 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을까요? 우리의 눈은 과연 무엇을 먼저 보고 있을까요? 낡은 잠바 속에 숨겨진 삶의 이야기, 그 깊은 주름 사이로 비치는 지혜의 빛. 어쩌면 진정한 분은 금고 속이 아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손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어떤 명품보다 값진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그 손길이 전하는 온기는 어떤 화려함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상필을 진짜 빛나게 만든 건 그의 엄청난 재산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먼저 손을 내미는 너그러움과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